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대한경제의 부동산부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경제신문 부동산부 소속 임성엽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대표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경제신문은 이전 사명이 건설경제였었던 것만큼 건설 부동산 쪽에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신문사거든요. 그래도 대한경제 홍보 짧게 한번 가능할까요? 예. 저희 대한경제신문은 전신이 이제 일간건설 신문으로 1964년도에 처음 시작한 아주 업력이 오래된 신문입니다. 그동안 건설과 부동산에 특화된 신문사로서 그 60년 업력 동안 열심히 이제 건설 쪽, 부동산 쪽, 정비 사업 쪽 이런 쪽들을 이제 좀 심도 있게 취재해오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과 함께 저희 투미TV가 정비사업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또 오늘 정말 신박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리 나와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어떤 건가요? 정비사업 조합에서 가장 좀 큰 이슈로 떠오를 만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의 한강부까지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재산권 침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셜 믹스 문제였는데요. 논란이 좀 확대되면서 서울시에서도 한강뷰 임대 강제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한 발 좀 누그러뜨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한강뷰 임대 논란에 비해서 지금 좀 묻혀 있었던 이슈인데요. 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케어 센터 이슈라니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 데이케어 센터란 장기 요양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65세 이상 그 치매나 이제 뇌졸중 같은 이제 노인성 질환자와 그리고 심신허약으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그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23,000호 공급과 그리고 이 데이케어 센터 공급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초고령 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좀 핵심이자 그 조합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공공기여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데이케어 센터를 사실상 강제하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보도자료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제 2025년도 5월 26일자로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정비사업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1번 그 좋은 내용을 어디다 공급할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공공기여 등으로 데이케어 센터를 대폭 확충하겠다 라는 사항이 좀 눈에 띄게 되네요. 데이케어 센터는 말은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히 데이케어 센터가 어떤 건가요? 장기 요양 기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65세 이상 그 치매나 뇌졸중 같은 이제 노인성 질환자분들과 심신허약으로 인해서 이제 보호가 필요한 노인분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일명 노치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라고도 불립니다. 데이케어 센터를 이제 공공기여에 넣겠다 해서 지금 그 조합에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공기여란 무엇이고 공공기여는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변천사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초기 공공기여는 그 도로나 공원 같은 이제 그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이제 2011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개념이 좀 구체적이고 확장됐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부지 외 건축물까지 확장하는 형태로 공공시설 그 기부 체납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기부 체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2019년부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 공공임대 산업시설 등의 그 기부 체납 대상 시설을 53가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수요와 공급을 지금 연계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출발하게 된 건가요? 예,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9988 프로젝트 핵심 내용으로 데이케어 센터 유치를 희망하게 된 이유는 뭐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에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2040년까지 이제 초고령 인구가 3명 중 1명이 되는 그런 초고령 사회를 이제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좀 미리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 오세훈 시장님의 좀 개인적인 좀 힘드셨던 부분도 그 강하게 좀 작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 전에 좀 가슴 아프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좀 부친을 먼저 그 보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님 부친상 이전에 좀 아프신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직접 시장님과 그리고 시장 사모님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다 좀 돌봄을 좀 열심히 하셨는데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반 시민과 비교해서는 좀 나은 환경인 그 시장님조차 병환인 부모님을 모시는 게 너무 힘들 정도면 오히려 일반 시민의 고통은 얼마나 더 감내해야 될 고통은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되게 좀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서울시가 직접 좀 분담을 해서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줘야겠다는 게 이번 어르신 종합대책의 핵심이며 데이케어 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좀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데이케어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인식은 알겠어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데이케어 센터나 이제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인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FM대로 따지면 서울시가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거를 괜히 또 정비사업 조합한테 막 떠넘기면서 제2, 제3의 규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들을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분명 싫어하는 조합들도 있을 텐데 데이케어 센터 서울시가 요구했는데 싫어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싫어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데이케어 센터 확충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 앞으로 그 기부 체납을 할 때 핵심 시설로서 데이케어 센터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게 이제 단호한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데이케어 센터 확충을 하기 싫으면 신통기획도 불가능하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좀 사실상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열린 어르신 종합대책 그 서울시 브리핑장에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오세훈 시장님께 나온 질문이 그 데이케어 센터 확충 방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 경우에는 그 앞서 그 좀 반대가 심했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매우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시장님은 그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에 앞으로 이제 꼭 필요한 시설, 필수시설로 간주될 것인데 지금 혐오 시설로 순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하시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케어 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전해주신 건데요. 그 페널티는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데이케어 센터 시설을 거부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지역은 개발 이익이나 주민 편의 시설에서 유치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다. 인허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라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조합 입장에서는 데이케어 센터는 어떻게 따지면 거의 숙명 같은 존재라고 인식해야 될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서울시에서 직접 이제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될 뭐 수익 부분이 생겼으면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기여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공공기여 시설 중에 한 종류로 데이케어 센터 확충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데이케어 센터 논란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2024년도 당시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직접 글까지 쓰면서 데이케어 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 공익 외면 말라 라고까지 얘기하셨었고, 그래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결국은 데이케어 센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시범아파트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 여의도 대교 아파트는 데이케어 센터를 먼저 수락해가지고 또 쭉쭉쭉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시범아파트 반대가 유독 극심했었던 게 규모가 차이가 크다. 대교에 들어가는 시설 사이즈와 시범에 들어가는 시설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경우에는 그 데이케어 센터 규모가 이제 4층으로 연면적 2,332제곱미터 그 독립 건물로 이제 짓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의도 대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그 752제곱미터 정도로 단순 수치를 보면 그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2,300 정도 규모면은 수용 인원이 큰 시설로 좀 건물이 신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은 분명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대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여의도 어르신들 정도 좀 수용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범 입장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야, 우리 무슨 광역센터도 아니고 어르신들 수용을 막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긴 했었어요. 대교와 다르게 시범은 중증 치매 환자도 모실 수도 있다 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좀 우려할 부분까지 건설을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오늘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종합 대책에서 나왔던 그 실버 데이케어 센터 확충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공공기업 면적에 따라서 조성 형태를 다르게 서울시는 이제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는 노인분들이 진짜 입주를 하셔가지고 돌봄과 거주를 하시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 공공기업 면적이 최소 3,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2,000제곱미터 이하, 이런 대규모 시설에는 실버케어 센터와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이제 병설 치매 전담 데이케어 센터도 이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업 면적이 700에서 이제 3,500제곱미터 규모는 그 일반 데이케어 센터로 그 자치구별로 이제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 치매 전담 데이케어 센터도 단설로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2,300제곱미터로서 공공기업 면적이 그 3,500 같은 그 대규모에 일단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데이케어 센터가 원래 입소 인원이 한 센터당 한 25분 정도로 구성된 게 데이케어 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검토 중인 부분은 50인 이상 좀 맞춤형 데이케어 센터를 짓는 것도 이제 구상 중이신데, 이 부분은 시범 아파트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범 아파트 그 지금 준비 중인 조합에서는 그 이런 뭐 대규모 센터가 도입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까지 수용된다라는 말은 좀 과장된 말이다 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일단은 데이케어 센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범 아파트 입주민이에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물론 그 서울시도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입주민이 될 거잖아요. 그 입주민들에게 실버케어 센터나 데이케어 센터 우선권을 배정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추진 계획과는 달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이 데이케어 센터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좀 그런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 데이케어 센터를 넣는 부분도 이 보건복지부 이제 법적 정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은 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20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주민 공동생활시설로 데이케어 센터를 넣어달라는 얘기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 반대나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장기 요양시설의 법적 근거가 어떤 시민이 어떤 노인분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정의가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랑 복지부가 이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 규정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대로 쭉 지나가게 되면 데이케어 센터 만들었지만 입주민한테는 혜택도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제가 서울시를 좀 취재해 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기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그 부분의 문제점은 분명히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데이케어 센터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은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듯이 그렇게 이제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설, 이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법적 규정을 완비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완비가 안 돼 있더라도 지금 일례로 시립 은평 실버케어 센터가 1호 기부채납 1호 사업으로 그 준공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자체 조사 결과 그 원거리에서 오는 그런 시민분들의 비중은 굉장히 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애초에 도입 자체가 뭐 유치원과 똑같거든요. 데이케어 센터가 9시쯤에 입소를 해서 6시에 하원을 시켜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넓혀봐도 각 자치구, 관내 자치구 정도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여의도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조금 기우지 않나,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네, 뭐 기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기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은 또 그것도 경쟁이라면서요. 막 이제 입소 경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미 정원이 다 찼어. 근데 시범아파트 어르신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사람 시범아파트 입주민께서 들어가신다는데 너 방 빼! 할 수 있느냐. 기부 체납만 하고 시설 이용 못하고 라는 우려가 일단 기후라고 말은 하지만 분명 입주민 입장에서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좀 우려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남겨놓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서울시 관계자분들이나 좀 잘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직접 취재를 하시면서 데이케어 센터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기부 체납을 해준 조합원들이 좀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핵심 이유가 정비사업 지역과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 간에 지금 서울시 관내에서도 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자치구별 고령인구, 여기서 고령인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강서구가 7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이 좀 거주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송파구 7만 1천 명,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가 한 6만 7천 명 수준으로 이제 절대수가 많고요. 지금 PPT에 있는 부분은 구별 전체 인구 대비 고령화율, 고령화 비중을 보시면은 강북구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율이 17.5%에 달하고, 은평구 응암동 16.6%, 강북구 수유동 17.5%, 이런 식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은 곳과 지금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허가가 가장 막바지인 뭐 지역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대교 아파트, 그리고 강남권, 용산, 이런 한강 벨트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나 먼 관내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니냐. 이런 미스매칭에 대해서 제가 그 서울시 담당자에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고령화율이 높은 동네와 그리고 정비사업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서울시는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케어 센터 같은 노인 돌봄 시설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를 늘려놔야지 앞으로 이제 2040년까지 그 노인 인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더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 공급 규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그리고 진행 중인데 송파구 고령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고심해서 잘 살펴본다고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물론 서울시의 입장도 충분히 일견타당하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당장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비중이 높은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 시설은 그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여 형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데이케어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강북구나 뭐 이런 지금 고령화 비중이 높고 지금 필요한 곳에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 시설을 돌봄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빨리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 현장에다가 데이케어 센터를 강요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서울시가 너무 쉬운 길로 간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허가 너 데이케어 센터 안 넣으면 안 해줄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조합 입장에선 반대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인허가를 받으려면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꾸 이런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상 정말 이제 필요한 지역에는 데이케어 센터가 없고 일명 막 재개발 재건축 딱 진행된 곳들만 데이케어 센터가 막 늘어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확보하자 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은 이야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조합 입장에서 결국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한동안 이 데이케어 센터 논란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사업이 표류하지 않았으니까 현재 공급 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울시의 2중 3중 규제가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와 좀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인허가가 조금 지연되면서 서울 관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에서도 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나 조합이나 좀 최적의 서로 협의점을 찾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 센터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넣기로 했다면 그 공공기업 규모면이나 그 시설 그리고 현금으로 좀 기부 체납할 수 있는 좀 방안도 소셜믹스처럼 좀 유연화할 수 있는 다각도로 그런 점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을 위해서라도 서로 합의할 건 또 합의하시고 양보할 건 좀 양보를 해주셔서 서울 전체 관내 지역의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간곡히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님께서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슈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내기 앞서서 대한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 준비하고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저희 그 대한경제신문사에서 사내에서 가장 큰 행사로 준비 중인 게 바로 도시화 공간 포럼입니다. 도시화 공간과 관련한 모든 세션들이 다양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션 5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변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김재경 투미 컨설팅 소장님께서도 직접 출연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 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저도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유익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전부터 방문해가지고 한번 쭉 들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해당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되나요? 맞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과 대한경제신문 임성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